안녕하세요. 단밤 주식클래스의 진한케입니다. 오늘 2022년 6월 26일이고요. 예, 어제는 6.25였습니다. 시장이 이제 금요일날 급반등을 하면서 분위기가 살짝쿵 좋아졌는데 코롱생명과 코롱티슈젠 앞으로 어떻게 될런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이번 동영상의 내용은 종합지수를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코롱 생명과 코롱 관련된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참고만 하시고요. 모든 투자의 책임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일단 먼저 들어가기 전에 지금 재판 일정이 7월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7월 1일 날 지금 요게 이제 이 재판을 한번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또 다음 기일을 잡아요. 그래서 언제 잡혀가지고 또 요게 이제 추가가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고등법원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이거는 이제 그 김수정 박사님이랑 그 다음에 조 이사님 관련된 1심에서 이제 승소했던 건입니다. 그래서 요거 관련돼서 이제 조 이사님 뇌물건까지도 이제 같이 보는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무슨 과대 광고 뭐 이런 부분들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보조금 관련된 부분도 아마 있을 거예요, 여기에. 근데 그거 관련된 거를 이제 7월 1일 날 이제 시작하고요. 그다음에 고등법원 연구비 환수 등 처분 취소의 취소 요거 되게 이제 중요한데 이게 왜냐면 이게 결과가 나옵니다. 결과가 1심에서는 이제 승소했고요. 이게 이제 그 복지부와 이제 식약처에서 진행하던 어떤 그 연구하는 프로젝트에 코오롱생명과학이 참여해서 연구비를 받은 게 있는데 이제 그거를 환수하겠다라는 거에 이제 코오롱생명과학이 이제 반대 의견을 내면서 1심에서는 이게 이겼고요. 지금 2심을 하고 있고 이거 7월 5일 날 아침 10시에 결과가 나옵니다. 제 영상이 코오롱 관련된 쪽으로 많이 집중되어서 조회수가 이게 제일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한 1000명 정도는 보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두 번씩 보시는 분들까지 합친다면은 한 700명에서 800분 정도는 본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분들한테는 조금 희소식이 될 수 있겠죠. 제가 생각했을 때 요 내용은 또 승소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제가 이제 그 마지막 이제 그 변론기일 때 가서 들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재판장님이 복지부와 식약처에게 새로운 증거가 있다면 가져와라. 코오롱생명과학 측에 요청할 게 아니라 복지부와 식약처에서 증명해야 되는 내용 아니냐. 전 그렇다면 검찰 측에 가서 내용을 가져와라. 그랬더니 복지부와 식약처의 변호사님께서 현재 재판 중인 검찰에게 정보 요청 뭐 이런 거 하기가 좀 번거롭다. 그랬더니 재판장님이 허허 웃으시면서 그거는 복지와 식약청 사정이지 재판부에서 고려할 사항은 아니지 않느냐. 새로운 증거가 있다면 가져와라. 새로운 증거가 나오는데 재판을 계속 안 하는, 그러니까 새로운 증거가 나왔는데도 그냥 바로 선고하는 그런 법정은 아니니까 증거를 가져와라. 그게 증거가 안 온다면 선고하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미 재판장님은 지금 나와 있는 그동안 이제 변론 과정에서 이제 확인된 내용으로 선고하시겠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코오롱생명과학이 조금 유리한 게 아니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웅렬이형 관련된 부분인데요. 7월 6일 날은 아마 이게 수요일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재판은 수요일 날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월요일하고 이게 수요일일 거예요. 요 재판들은 이제 외국에서 오시는 증인들 관련된 내용인데 오시는지 안 오시는지는 제가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7월 6일 날 요 법정을 가보면 여기 관련된 내용을 조금 마지막에 언급해 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울 고등법원 제조 판매 품목 허가 취소, 이게 이제 인보사 취소를 취소해달라는 건데 이제 8월 19일로 잡혔습니다. 이제 첫 번째 프레젠테이션이 양측에서 다 끝났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검토할 내용이 많다고 하셔가지고 재판부에서 8월 19일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한참 뒤의 일인 거죠. 8월 19일이면 코오롱생명과학 2분기 실적이 이제 나올 때쯤입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건 7월 5일 정도. 그러니까 7월 첫째 주 말고 둘째 주, 예, 둘째 주 화요일이네요. 예, 이번 달만 가면 금방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결국에는 좀 주가 모멘텀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제가 뭐 재판을 다 들어본 것도 아니고 재판장님의 마음속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결과는 재판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제 예상은 잘 될 거다. 왜? 1심에서도 이겼으니까 잘 되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보고 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다음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닌데요. 네, 그렇습니다. 요겁니다. 지금 이게 이제 종합 차트입니다. 코스피 종합 차트고요. 코스피 종합 차트에 이제 이런 이제 뭐 색깔들 보면은 여기 빨간색이 이제 강세다. 예, 빨간색일 때는 강세였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강세가 진행되고 그러면 이렇게 강세가 진행되다가 여기 깨지니까 또 하락했다가 예, 그 다음에 또 강세가 또 이렇게 진행이 되죠. 예. 이제 이런 내용들을 제가 이제 알기 쉽게 이제 좀 표시를 해 놓은 건데요. 물론 이제 화살표들도 있고 그래서 보기 좀 엄청 복잡하다 하실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이제 기억하는 큰 하락, 예, 큰 하락. 제가 생각하는 소위 얘기하는 이제 뭐라 그럴까요? 경제 위기라고 이제 느꼈던 때는 언제냐면 팬데믹 때였죠. 예, 팬데믹 때 이렇게 떨어지다가 이렇게 이제 큰 하락이 있다가 급반등을 한 게 이제 처음이었고 제가 주식하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급등하고 완만해서 턴한 다음에 그냥 막바로 뽑아내는 경우는 처음 봤고 이거 전에는 2008년입니다. 2008년도에 제가 주식시장 들어왔거든요. 참 이때 정말 행복했습니다. 이때 엄청 행복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나서 이제 개박살이 났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여기였어요. 여기였습니다. 2008년 6월 12일 날 이날 혹은 이날이었거든요. 11월 16일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2007년 11월 16일 날 이때 생각하면 좀 마음이 아픈데 이날 아니면 이날입니다. 제가 뭐 일기를 써놓은 건 아니어서 어쨌든 2008년도에 이제 금융위기가 있었죠. 금융위기가 있고 나서 어떤 흐름이 됐냐면요. 이렇게 보시면 하락 구간에 있다가 61선을 들어주면서 살짝 강세 구간에 들어왔다가 그리고 나서 이제 올라왔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61선, 요 파란색이 61선이고 녹색이 121선인데 이게 골든 크로스가 나면서 올라갔다라는 부분이 지금 상당히 중요하다. 그러니까는 앞전에 봤던 것처럼 V자 반등은 저는 솔직히 이번에 이 하락을 V자로 올라가기에는 경제 상황이 좀 다르다. 왜냐면 이때는 팬데믹 구간이어서 일시적으로 이제 상당히 큰 국제적인 전 세계적인 글로벌 문제가 터진 거에서 전 세계가 합심해서 이 문제를 털기 위해 되게 노력을 했던 때라 그러면 지금은 다 분열돼 가지고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60이라고 121선이 골든 크로스가 나기 전까지는 반전 그러니까 이제 상승 추세로 돌아가는 형국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령 기간으로 따진다 그래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 6개월 정도,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린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제가 이제 대학교 다닐 시절이 바로 요때인데요. 말로만 듣던, IMF죠, IMF. IMF 때인데, 이때도 보면은 저점 라인에서 60이라고 121선이 골든 크로스가 났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60이라고 121선이 그러니까 61선이 121선을 치고 가는 형태가 아니라 그러면 아직은 바닥 나오기 좀 힘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야, 여기도 했잖아, 골든 크로스.
뭐 그 전에도 골든 크로스 있잖아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실 텐데, 이런 골든 크로스가 나왔을 때 얼마나 올라갔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가령 이게 이제 소위 얘기하는 대바닥 구간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어떤 형태가 되냐면 241선, 121선, 61선, 21선, 5일선이 역배열 등간격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등간격은 간격이 일정하다는 얘기인데 그냥 눈대중으로 보시면 됩니다. 가령 요런 구간인 거죠. 요런 구간. 241선, 121선, 61선, 21선, 5일선이 간격이 쫙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제 뭐 퍼지듯이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한 점에서 이렇게 쫙 이렇게 퍼지는 이런 형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그 모습으로 봤을 때는 여기서 지금 이제 약간 그런 형태죠. 물론 조금 더 확산을 해줘야 돼요. 조금 더 확산을 해줘야지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요렇게 지금 역배열로 등간격으로 이제 뻗어나가는 형태가 될 텐데, 그래서 지금은 바닥 구간이 아니고요. 그리고 여기서 60이라고 121선의 어떤 등간격을 얘기할 때 61선 파동이 되게 중요합니다. 61선 파동. 그래서 파동이라는 게 이제 항상 보면은 엘리어트 파동 우리가 얘기하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5개, 뭐 이렇게 5개, 여긴 뭐 오버슈팅이다, 뭐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이런 식의 일정 부분의 파동이 좀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런 형태로 봤을 때 지금의 모습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개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60이라고 121선이 이렇게 골든 크로스가 나온다면 조금 더 뭔가 좀 시장이 변해서 단 며칠이라도 좀 매매할 구간이 나오겠지만, 지금 현재 뭐 토요일, 금요일 날 2.26% 올랐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 뭔가를 적극적으로 장기적으로 끌고 간다, 이런 형태로 가져가긴 매우 힘들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뭔가 저점이 나왔다 하더라도 결국엔 궁극적인 상승을 하는데 6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죠. 98년도에도 대충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5달 정도가 걸렸거든요. 이 5달 동안에 다 죽습니다, 진짜로. 너무 지겨워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이제 우리가 생각하면서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결론은 뭐냐, 시장이 별로 안 좋구나라는 생각에서 이제 그런 이제 어떤 시황관을 가지고 지금 당장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올라오면은 매도 때려서 현금을 만드는 게 좋은데, 나는 현금이 많으신 분들은 안 그래도 됩니다. 하지만 100% 내가 주식을 가지고 있다, 뭐 신용이나 뭐 이런 거 가지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반등하면 조금이라도 덜어내셔서 좀 뭐라 그럴까요, 여유를 좀 찾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코오롱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오롱, 제가 이거를 원래는 안 보려고 했는데 또 얼마 전에 저와 이제 거의 뭐 악연인 거죠. 왜 그렇게 됐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가령 제 기억으로는 이래요. 이때쯤에 제가 아마 그러니까 21년 7, 8월 정도에 영상을 올려서 얘가 여기를 돌파해서 나가려면은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이때 이제 이슈 터지면서 막 이렇게 올라갔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나는 물량을 받으려고, 물량을 더 많이 살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못 샀다라는 얘기인 거죠. 한마디로 따지면 내가 못 샀는데 이렇게 많이 가더라. 그래서 너의 분석은 맞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뭐 그런가 보다, 뭐 그런데 이제 이분이 코오롱을 이제 가지고 계시는 얘기는 제 입장에서는 저랑 이제 같은 쪽을 바라보고 계신 분인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영상을 올렸습니다. 영상을 또 올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상승하는 분위기일 때 제가 아마 그랬을 겁니다. 아마 여기 넘기가 좀 힘들지 않겠느냐,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넘었죠. 이날 넘으니까 이날 이제 바로 오셔가지고 댓글에다가 이제 막 네가
올라간 거 보이냐, 이렇게 잘 가는데 네 분석은 틀렸다 하시던 분이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제가 이제 또 뭐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뭐 요때쯤에 제가 이제 실시간 방송도 했었는데, 실시간 방송 모셔가지고 단기 투자는 뭐 망하는 지름길이다, 주가는 실적이 말해준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고, 채팅방 깽판 치고, 뭐 그랬던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얼마 전에 또 일기는 일길장애라는 또 댓글을 또 하나 또 달아놓고 가셨더라고요. 왜 그분은 뭐 하고 계시나 모르겠습니다.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는 동안. 그러니까 이게, 저는 기본적 분석도 중요하고 기술적 분석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는 기본적 분석은 잘 못합니다. 특히 코롱생명과학을 제외하고는 기본적 분석을 못해요. 왜? 공부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는 정도의 지식 수준, 혹은 제가 HTS에서 이렇게 투자 정보 가면 이제 기업 분석 정도 보는 거 있잖아요. 뭐 요 정도 가지고 이제 어림 잡아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왜 이렇게 상승했냐? 여기 뉴스에 다 있어요. 2021년 9월달 수소사업 기대감이 뜨면서 갑자기 상승을 했습니다. 4월달에는 두나무 미국 상장 기대감으로 올랐고요. 이런 거를 이렇게 올라가면 차트가 바뀌었기 때문에 내용도 다 달라져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이해 못 하시고, 나는 고귀한 가치 투자자니까 너의 기술적 분석, 소위 얘기하는 차트쟁이들을 얘기는 귀담아 듣지 않는다. 왜? 난 10년, 20년 가져갈 거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가져가시면 수익이 나실 거예요. 안 난다고는 말씀 안 드립니다. 다만 이제 인고의 시간을 또 견디고 인고의 시간을 버텨서 또 강력한 또 그 수익을 얻으시는 거죠. 지금 코오롱 같은 경우에는 코오롱 생명과학과는 다르게 코스피 영향을 엄청나게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딱 봐도 아시겠지만 여기 이런 박스권 라인에 지금 들어와 있고요. 이 정도, 요 정도 19,200원 라인 정도까지도 지금 저는 하락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코오롱 생명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거보다 조금 더 코오롱 생명과학이 좀 더 강한가요? 뭐 거의 비슷비슷하네요. 뭐 올라오거나 뭐 내려가거나 했던 거 뭐 다 따져봐야 뭐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코오롱 같은 경우에는 지금 24,600원 자리를 이번에 갈 수 있냐 없느냐가 조금 관건이겠다. 그러니까 지금 지수가 이제 반등을 시작했어요. 추세가 상승 추세로 하락 추세에서 추세가 반전한 건 아닙니다. 상승 추세로 간 건 아니고 이제 데드캣 바운스 정도 이제 나오는 건데, 이때 과연 24,600원 라인 정도 조금 더 타이트하게 잡아본다면 여기 개파락했던 자리 정도 갈 수 있느냐, 여기 24,000원 뭐 한 200원 300원 뭐 요런 자리인 것 같은데요. 여기까지 갈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좀 관건입니다. 물론 11선 맞고 막바로 떨어질 수도 있고요. 이런 자리들이 또 사실은 다 걸리는 자리거든요. 지금 올라갈 때마다 매물이 다 있는 자리인데, 중요한 건 거래대금이 조금씩 터지면서 떨어졌다는 건 조금 안타깝습니다. 대신에 얼마 전에 제가 영상에서도 올려드렸지만 뭐 자회사들에게 뭐 어마어마한 금액을 또 투자하기로 했잖아요. 실적이 장난 아니게 좋습니다. 나쁘지 않거든요. 지금 현재 나쁘지 않기 때문에 뭐 실적만 따라간다면 충분히 반등할 가능성은 높지만, 어쨌든 시장에 영향받는 종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라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은 반등하면 조금 줄였다가 다시 내려오면 거기서 다시 잡는 전략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얘 같은 경우도 7월 5일날 코오롱생명과 결과가 나온다면 움직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한 8월 말부터 10월 말까지 나올 수 있는 티슈진의 거래 재개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그 문제가 이제 잘 풀려서 거래 재개가 된다면 코오롱도 분명히 영향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래 재개되는 순간 지분법 이익이 또 들어온
그러니까 이제 그 생기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은 보이고요. 만약에 저한테 너는 그래서 언제 매수할 건데 한다면 19,200원과 17,000원까지 떨어질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물량을 좀 담아보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반등할 때, 시장이 반등할 때 열심히 해도 반등해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본적으로 정말 많이 반등한다면 이 정도까지 여기까지 반등할 것 같은데, 이거는 좀 이슈가 터져주고 뭐 상한가 이런 거 빵빵 터져줘야 28,150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7월 5일날 고등법원에서 승소했는데, 그게 만약에 7월 5일날 승소를 해야 되는 게 첫 번째입니다. 승소 못하면 날아가는 거고요. 그리고 그게 시장에서 이슈가 돼서 만약에 올라간다. 요것도 또 가정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올라가서 상한가 찍는다 그러면 28,150원 정도는 충분히 가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또 단기적인 이슈니까요. 그렇게 확인해 보시고, 다행히 시장이 반등 구간에 왔기 때문에 최소한 뭐 이평선으로는 11선 혹은 21선 정도까지 올라올 수 있다고 보고요. 가격 라인으로는 한 24,600원, 500원, 뭐 300원 요런 자리 정도까지는 반등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대신 뭐 여기 이제 저점 깨면 안 되겠죠. 2550원 자리. 여기 깨면은 19,200원 정도까지 내려온다는 관점으로 보고 좀 진행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코오롱생명과학입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얘도 이제 잘 버텼거든요. 사실은 그동안 끝끝내 이렇게 여기까지 이제 잘 버텼었는데, 마지막 한 일주일 정도를 이제 못 버텨가지고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차트 흐름상으로 뭐 올라가고 내려온 거 뭐 이런 거를 그 올라갔던 폭, 내려갔던 폭을 따지지 않는다면 코오롱이랑 조금 비슷한 흐름인 거죠. 비슷한 흐름인데, 지금 현재 28,650원, 28,300원 라인 정도가 지금 좀 중요한 자리가 됐다. 그리고 여기에 6월 22일 날 들어온 봉에 이렇게 화살표가 있잖아요. 그래서 화살표 2개 정도 붙어 있으면 좋은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 정도 26,850원 뭐 요 정도까지도 뭐 깨질 수는 있겠는데, 결국에는 여기죠. 여기에 만들어 놓던 요 박스권 하단까지는 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절대 깨면 안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뭐 모르죠. 무슨 일이 어떻게 생길지. 뭐 임상이 뭐 빠그러졌다거나 뭐 이런 일들이, 얘는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막 튀어나오는 종목이니까. 다만 지금 현재 거래 대금이 막 6억 정도밖에 안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옆으로 조금 질질 거리다가 7월 5일이 저는 이제 그때가 이제 분수령을 생각하는데, 그때 이후 그거 7월 5일이 나오기 전에 이제 한 일주일 정도 남은 거잖아요. 일주일하고 하루 정도 남은 건데, 그때 이제 차트 모습을 어떻게 해주냐가 이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만약에 반등한다 그러면 31,900원 라인 정도까지 반등했다가 여기 안에서 이제 좀 머물러 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떨어졌다가 이렇게 갔다가 여기서 이제 지글지글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기간에 한 수요일 정도까지 여기 정도까지 갔다가 다음 주 월요일까지 버티다가, 그리고 뻗다 한 30% 정도 올려주면 38,000원 정도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이제 가는데, 여기 고점을 한번 두들겨 맞을 확률이 높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7월 5일 날에 이제 상한가 간다는 가정하에 이제 말씀드리면 뭐 요런 라인 정도에서 이제 두들겨 맞을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시나리오지 뭐 그게 맞다 그런 건 아닙니다. 제발 좀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떨어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는데, 7월 5일 날 결과가 좋게 나오고 그게 시장의 핵심이 된다면 제발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얘기만 듣지 마시길 바랍니다. 고등법원에서 약사법 위반 관련된 부분에서 코오롱생명과학이 승소하고, 그것을 언론에서 대서특필 해주면서 코오롱생명과학이 시장에 어떤
이슈의 중심에 서서 시장의 주목을 받아서 만약에 상한가를 간다면 결국 42,000원, 41,550원 라인 정도까지 한번 뻥튀기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기를 찍어주는 게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저기를 찍어주고 내려와야 그래야지 61선 파동이 정상적인 것보다는 조금 힘이 약하지만 이런 식으로 요 이제 잘 안 보이시겠지만 파란 선이 이제 61선인데 이런 식으로 돼서 이렇게 갈 수 있는 어떤 희망적인 그런 흐름이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믿든 안 믿든 이제 저만의 이제 어떤 시나리오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7월 5일 전까지 어느 정도까지 반등하냐. 그 다음에 7월 5일 당일날 10시 이후에 결과가 나오는데 그때 시장에서 어떤 형태로 반응하냐. 이런 부분. 그렇게 된다면 이제 만약에 진짜로 그러니까 코오롱하고 코롱생명과학을 이제 멱살 잡고 쳐올리려고 하시는 우리 세력 형님들이 있다면 그분들이 일주일 동안 뭐 매집이라면 매집 뭐 이런 것들을 하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형태를 잘 보고 또 대응을 하자라는 말씀 드리면서 긴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특별하게 뭐 도움이 됐다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지만 일단 7월 5일을 저는 좀 기대하고 있는데 일단 결과가 잘 나와야 되고 대강당에서 하니까 기자분들도 많이 오시겠죠. 기자분들도 많이 오시고 기자분들이 좋은 얘기 좀 써주셔서 시장의 중심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압 K였습니다.